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분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상하이 영화, 황금시대의 조선 영화인들 특별전과 연계해 유명 작가를 초청한 특별한 강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망명해 1930년대 상하이 영화 황금시대를 함께했던 조선 예술인들의 삶과 성취를 조명하고 상하이 망명 예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 당시 상하이의 풍광과 중국에서 영화 황제로 불린 배우 김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입니다. 反正很多事情我们都非常的敬佩他们。那么再说一句，就是说他除了男士们做的事情，女士们做的事情，他也都会，会缝衣服，会打毛线，什么都会。总之呢，爸爸在我们心当中呢是一个非常能干的，事业也成功的一个人，我们呢都很敬佩他的。那么今天这个展览会呢，我们觉得很不错，进来就看到上海的老上海的一个全部的面貌都看到了。好的，那个里面呢，爸爸的很多的资料。拍的那个电影啊，演的话剧啊、戏啊，都有很多剧照，说明这个展览会也很重视，办得非常好，非常成功的。因为虽然我韩文不懂，但是从照片上我也知道了很多，所以非常感谢你们。那么祝你们办得越来越好。 1930년대 상하이는 자유와 풍요,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이자 영화의 도시였습니다. 20세기 전후 중국에 상륙한 영화는 1930년대 상하이에서 백화제방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식민지 조선의 영화 산업은 지속적인 흥행 실패와 자본 부족, 조선 총독부의 검열 등으로 제작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망명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방랑자와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망명자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제 민족주의자로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쓰고 또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는 브로마이드에 사인한 것을 팔아서 항일 조직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숨막히는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조선의 영화인들은 숨통을 틔우기 위해 상하이로 망명해 14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조선 영화인들이 영화 황금시대를 열었던 1930년대 상하이 풍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김명호 작가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대와 건국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명호 작가는 20여 년간 중국을 오가며 문화노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와 직접 수집한 자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17년에 걸쳐 10편의 중국인 이야기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작가의 독보적인 시각과 탁월한 필력으로 풀어낸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생생한 중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명호 작가는 오는 2026년 1월 7일 1930년대 영화 황금시대의 상하이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1930년대 상하이의 풍광과 역사, 문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조선 영화인들의 정점에는 17세 상하이 영화계에 대비해 중국 영화 황제에 올랐던 배우 김염이 있었습니다. 김명호 작가의 특강을 통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도 중국 영화사에 가장 빛나는 별로 평가받는 배우 김염의 고난과 영광의 삶이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중국의 영화 황제 김염과 그의 가문인 황해도 소래마을 광산김씨 일가의 독립운동 이해를 돕고자 박규원 작가의 특강도 마련했습니다. 우연히 할머니의 사진첩에서 김염의 흑백 사진을 발견한 박규원 작가는 8년에 걸친 자료 조사와 현지 답사를 통해 저서 상하이 올드 데이즈를 펴냈습니다. 김염의 조카 손녀이기도 한 작가는 김염의 삶과 영광스러운 성취를 소개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에 있어 광산 김씨 가문의 활약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사진을 찾아서 긴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알게 된 김념인데 김념은 저기 1903 김념 책을 쓰고 난 지 지금 한 저기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김념 책을 제가 발표한 것이 상하이 올드데이즈가 2003년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중국에 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념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상하이의 최고 작가이자 그 상하이 문사관, 또 영화 평론가, 뭐 작가, 뭐 그리고 국가에서 뭐 큰 정책을 세울 때 저기 국가 공무원 시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자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저기 아주 올드 상하이 유일한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몰랐고 저가 몰랐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몰랐겠죠. 왜냐하면 제가 김념에 대해서 그래도 책을 쓰고 한 3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저기 관심을 갖고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너무나 대단해서 아직도 사실은 계속 그의 장점이 또 지금 그가 한 일이 저기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인 저까지도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념이 한창 활약했던 1930년대의 상하이는 대단한 도시고 대단한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상하이는. 그리고 아주 국제 대도시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전부 전 세계 58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저기 보편타당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우리 중국이 또 한국 사람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그 일본의 공격에 1930년대는 아주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을 때였죠. 그럴 때 김여미가 영화배우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저희는 죄송스럽고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규원 작가는 오는 1월 14일 상하이 올드 데이즈의 작가에게 듣는 김념을 주제로 한 편의 서사시와 김념의 삶과 성취를 바탕으로 한 가문이 펼친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강은 상하이로 망명한 영화인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허용됐던 1930년대 상하이의 풍광과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의 유일한 영화 황제에 오른 배우 김념의 삶을 통해 조선 영화인들의 민족정신과 예술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강은 2026년 1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접수는 시립박물관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이며 강의 당일 현장 접수도 함께 운영합니다. 참가 예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40-470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UBS 인천입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